XM177 시리즈가 미군 특수부대에 쓰이기 전에는 특수대용 소총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시피 했어요. 조준경, 투적지시기 같은 부가 장비들 덕에 이 총기 운용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 특수부대의 어떤 표준 장비처럼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인 AW로 갑니다. AW는 특수전뿐 아니라 저격 전반의 사거리와 정밀도 모두에 큰 발전을 가져온 총입니다. 정말 이 총이야말로 21세기 저격총은 어때야 된다는 청사진을 제공한 걸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 영국군 제식 저격총이기도 하고요.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에서 널리 사용 중인 총 중 하나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아주 유명한 저격총이지만 이걸 설계한 사람은 군의 저격수가 아니에요. 올림픽 사격 선수 출신입니다. 멜컴 쿠퍼라고. 이 사람이 그 기존의 저격총들을 보고 이 저격총도 어떤 사격 대회용 어떤 총기의 어떤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설계하면 훨씬 잘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가 뭐 SAS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영국군 및 경찰 조직의 테스트용으로 줘봤더니 성능이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85년에 영국군 제식으로 채택이 돼요. 이게 L96A1 혹은 PM이라고 불리는 총인데 이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총을 만든 애큐러시 인터내셔널 회사, 일명 AI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마터면은 계약도 못 달 뻔했어요.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하청을 맡겼더니 촉이 나쁜 분은 막 불량이 엄청 나가지고 또 하마터면 완전히 정말 군납작을 잃어버릴 뻔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총이지만 그래도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에서 영국군이 사용하면서 이 L96이 큰 인기를 얻고 또 이 L96 시리즈를 개량을 해가지고 AW가 나오면서 군용이나 대테러 저격용의 어떤 표준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총으로 채택됩니다. AW라는 이름은 아크틱 워페어, 즉 극지방 전투용이라는 이름인데 스웨덴군이 주문한 어떤 버전을 기초로 개량을 하면서 정말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조작과 사격이 가능해 설계가 됐습니다. 이게 AW가 이런 높은 성능을 가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전에 볼트 액션 저격총들은 그 M1 소총처럼 나무로 된 개머리판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스톡이 있죠. 그 위에 어떤 총열 뭉치 를 딱 얹어놓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나 FRP 같은 걸로 만든 어떤 총몸, 개머리판 부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금속으로 만든 어떤 총열 뭉치를 완벽하게 잡아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멜컴 쿠퍼가 생각한 건 뭐냐? 이 총열 뭉치를 개머리판이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튼튼한 셰시 위에 아주 고정을 시켜버리자. 이러니까 총열의 어떤 안정성이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되고 내구성도 높아지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탄착군을 아주 좁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가능해졌고 또 개머리판을 접근하는 식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쉬워진 거고요. 내구성은 물론 당연히 높아졌고 그래서 어떤 현대 군용 및 특수전용 저격총 설계의 어떤 바로미터를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AW 시리즈 중에서 최근에 유명해진 게 AWM이에요. 이 버전은 300 윈체스터 혹은 338 라프와 같은 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300 윈체스터 매그넘은 무려 1100m, 338 라프와 매그넘 같은 경우는 무려 1500m까지 유효 사거리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각종 게임에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고 있죠. 애답.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보급을 찾으러 갈까 그러면? 애답? 특히나 AWSM, 아틱 워페어 슈퍼 매그넘 버전 같은 경우는 세계 저격거리 신기록을 한때 보유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3위와 12위의 기록을 놓고 있는데 3위가 2475m입니다. 11위도 1853m. 이미 웬만한 사람은 맨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망원경으로 봐도 좀 시통차는 망원경이면 잘 안 보일 정도의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맞췄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보통 대부분의 총기 회사들의 매뉴얼을 제출할 때는 거기에 카탈로그 상에는 뭐 1200m, 1400m 이렇게 적혀 있는데 2000m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2000m를 넘어갈 때는 탄도의 움직임 자체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렸다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발사되는 순간부터 그냥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총알은. 처음에는 워낙 속도가 빠르게 거의 직선처럼 날아가다가 점점 힘이 떨어져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작사에서 뭐 유효사거리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름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까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은 확실히 보장한다 이거지, 그 벌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못 쓴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대처럼 정말 다양한 탄환을 쓰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격을 해보고 경험이 많은 데들은 그 총과 탄약이 가진 어떤 원래 생각했던 상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능력을 발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km 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사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게 업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는 특수전 총기 베스트셀러의 권총 시그사워 P220 시리즈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흔히 얘기하는 특수전용 권총이란 개념은 굉장히 희미했어요. 하지만 그거를 바꾼 굉장히 중요한 기종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위스에서 개발하고 스위스와 독일 합작으로 양산해서 수출한 P220 시리즈입니다. 당시 P210이라는 그 시대에 가장 정밀한 9mm 자동권총을 만들었던 스위스의 시그사가 70년대 초부터 신형권총 개발에 뛰어드는데요. 기존의 P210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P220이 탄생합니다. 1975년에 피스톨 75라는 제식명으로 스위스군에 채용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8발이 들어가는 45구경 자동권총 내지는 9발이 들어가는 9mm 자동권총으로 판매가 되던 그런 총이 80년대 중반에 개량이 돼요. P226이라는 15연발 권총으로요. 이 총이 미 육군의 차기 제식권총 후보로도 올라가면서 거의 뭐 정말 채택 직전까지 갔다가 순전히 가격 하나 때문에 베레타한테 져버립니다. 하지만 특수전용 총으로서는 정말 글록이 등장하고도 오랫동안 이거야말로 특수전용으로 최고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최근까지도 정말 오랫동안 애용되는 대박을 치게 됩니다. 물론 팔린 숫자나 보급된 부대의 숫자 등을 보면 글록에게는 많이 밀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 팔린 숫자 그 자체보다 현대의 특수전용 권총 내진 전술용 권총은 이래야 한다는 어떤 바로미터를 제시한 걸로 보면은 P220 및 P216만큼 큰 영향을 끼친 권총이 없다고 봐야 돼요. 심지어 글록조차 P220 시리즈의 설계나 디자인 사상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P226 같은 경우도 네이비 실이나 SAS 등의 세계적인 정예 부대들이 애용했고요. 특히 P226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UDT 실, 그거보다 약간 짧은 버전인 P229가 해양경찰 특공대 이런 분들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아덴만의 여명, 이때 UDT 실이 쓴 권총이 P226입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베레타 최고의 명기고 쭉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글록까지 이런 자동권총이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씩 조금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보다는 P220 시리즈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우리가 아는 자동권총들이 존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솔직히 말해서 베레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좋은데 2차 대전 중에 설계된 독일의 P38 권총을 현대화한 겁니다. 좀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면이 있는 그런 총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선 베레타와 글록과 226을 비교하면 일단은 저는 글록을 뽑겠어요. 글록이 제일 발전된 총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베레타와 P226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P226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 첫 번째, 베레타보다 조금 더 짧고 가볍습니다. 이것만 해도 무시 못할 장점이고, 두 번째, 베레타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가 따로 있어요. 만약에 이걸 걸어놓고 다급한 상황에서 꺼냈다가 이거 푸는 거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왜 안 나가지로 버벅대다가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P226은 아예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꺼내서 방아쇠를 당기면 무조건 약실에 총알이 있는 한 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구성이나 신뢰성 이 두 가지만 따져도 226이 더 우수하고요. 또 226이 좀 더 얇아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어느 뭐로 봐도 P226이 베레타보다 좀 낫다고 생각해요. 특수전 총기 AR 계열부터 저격총, 권총까지 쭉 알아봤는데, 이 정도 뿌리면 특수부대로서 탑티어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옛날 총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 와서 탑티어에 들어간다고 하긴 못해요. 하지만 이 총들은 단순히 성능의 문제만이 아니라 특수전용 총기의 어떤 그 뒤에 흐름을 잡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금자탑 같은 총들입니다. 단지 요즘 쓰면은 요즘은 더 좋은 총이 더 많아 이렇게 그냥 폄하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